자, 졸업작품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에 가입을 하고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카페.네이버.com 슬래시에거 스미디즘을 쳐가지고 들어가고 그거를 신청을 한 다음에 제가 승인을 해주면 여러분들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카페에 들어가 보면은 이 카페를 내가 만든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여러분들 선배들, 굉장히 오래된 선배들의 작품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줘야 될 다양한 자료들과 아티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하시고 다운로드를 받고 여러분들 하는 작업과 여러분들 선배들이 했던 작업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카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이 선생님과의 어떤 그 소통 장소로서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서의 소통 장소로서 수업을 하기 그 전날에 이 데스크 크리틱, 즉 작업 진행 사항을 반드시 업로드를 하십시오. 업로드하는 시간 한 6시 정도까지 해주면 가장 좋고 아무리 늦어도 12시 이전에는 끝을 내야 됩니다. 12시 전에 여러분들 업로드를 끝내라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밤을 새지 않는 것을 어, 이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석 및 결석 관련된 사항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4번 지각하면 1번 결석, 그 다음에 혹시 준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데스크 크리틱을 못하면은 지각 처리로 이제 가름한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디자인 관련된 어떤 자료방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지금 웹하드는 없어졌고 네이버의 그 엔드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맥스 소스라든지 뭐 맵소스 동영상 디테일 자료들 특히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했던 다양한 그런 그 컨텐츠들에 대한 맥스 파일하고 어, 그 캐드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작품 평가는 겨울방학이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학기가 초기가 되겠죠. 이 부분인데 아마도 내 생각에는 그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창업 준비에 관한 부분들, 주제를 선정하는 부분들, 개념, 전체적인 개념에 관한 부분들, 사이트에 관한 부분들,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간단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평가 같은 경우는 공간과 기본 도면, 공간을 표현하는 기본 도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물론 이 공간과 기본 도면 안에는 여러분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수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도면 하나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고 있는 주제라든지 개념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즉 도면이 여러분과 나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어떤 그런 매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말 평가 때는 세부 도면과 공간, 그 다음에 공간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개념 모형과 초기 패널 이 정도까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방학 말쯤 되면은 전체 모형하고 동영상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졸업작품 예비평가 때는 그러니까 10월 아마 초쯤 하겠죠. 어떤 그 상세 모형이라든지 입체 패널 동영상이 포함이 됩니다. 졸업작품 최종평가 때는 이제 입체 패널, 개념 모형, 상세 모형, 전체 모형, 동영상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최종평가를 하겠습니다. 졸업작품 최종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초반에 시작하는 어떤 회사 소개서, 그다음에 계약서, 견적서, 제안서, 설계 도면, 그러니까 기본 설계까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패널이라든지 뭐 입체 패널이 되겠죠.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을 준비하거나 MP4 형식의 동영상을 준비를 하거나 혹은 이제 VR이라든지 AR 컨텐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형을 전체 모형하고 10분의 1 정도의 어떤 디테일 모형 두 가지를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노트, 그 다음에 이력서, 명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작업을 진행하면서 개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이 사안들이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작품의 내용들, 작품의 방향 이런 것을 따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작품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소규모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인테리어 영역의 범위라고 써놨는데 영역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했었는데 과거의 인테리어의 업무 범위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이 특정한 장소에다가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소와 프로그램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공간을 만드는 그런 작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와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의 몫이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디자인의 몫은 바로 이 공간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영역의 범위가 훨씬 더 확장이 됐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클라이언트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경계를 지금 여기로 해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밀히 좀 생각해 보니까 이 경계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클라이언트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중간 부분이 아니라 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그다음에 디자이너가의 어떤 협력 작업을 통해서 탄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어떤 특정한 행위를 유발하는 그런 사용자 행위 유발 디자인이 주 내용이 될 것이고 거기서 공간이 특정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용자 유발 디자인을 사용자 행위 유발 디자인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것이 컨텐츠화 되면서 공간 컨텐츠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실질적으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어떤 그 영역을 나눈다면 서비스 디자인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이 졸업작품을 함에 있어서 이제 어떤 제너럴 스터디, 즉 어떤 사회학적, 인문학적인 그런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트렌드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여서 그 사회가 제시하는 특정한 철학에 따라 그 당시에 어떤 테크놀로지의 힘을 받아가지고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이러한 류의 어떤 그 대한민국의 어떤 특정한 사회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책들을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것이 뭐 디자인이 되건 건축이 되든 아니면은 뭐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비즈니스가 되건 어쨌든 간에 이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0, 그 김난도 교수를 중심으로 이 소비자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넣는 책들인데 이런 것들이 책이 굉장히 오래됐죠. 2014, 아마 2011년부터인가 이게 이제 책이 나온 걸로 같은데 매해 업데이트가 되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아. 물론 새로운 내용들이 조금씩 추가되는 건 맞는데 책 전체를 사실은 획가닥 바꿔놓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트렌드가 2019년하고 2020년하고 확가닥 달라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말을 바꾼다는 얘기는 이 언어를 바꿈으로써 사회 트렌드의 어떤 조심스러운 작은 변화라고 하는 것을 캐치해가지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간에 2010년도의 트렌드 웨이브 좀 이따 보여줄 텐데 2010년도의 트렌드 웨이브 즉 MBC 컬처 리포트에 나왔던 내용하고 지금의 트렌드 코리아 2020하고 사실은 유사한 부분들이 반 이상이 있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떤 그 이제 이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디자인 방법론을 얘기를 하면서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진경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쓴 어떤 근대성을 버리고 우리가 모더니즘을 끝내고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어떤 양식으로 변화하는 이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근대성이 시작했을 때의 사건들과 지금 현재 사건들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하고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다 가져왔습니다. 즉 근대적인 개념의 시간과 현대적인 개념의 시간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근대적인 개념의 공간과 현대적인 개념의 공간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이진경 선생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디자인 방법론 요 부분에서 방법론이 필요한 그 시점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될 것 같은데 이때 이 책을 반드시 꼭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떤 세대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마 밀레니얼 세대 혹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끝나고 아마 Z세대의 초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Z세대를 96년도 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96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Z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세대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세대가 사실은 그 사회의 소비 문화라고 하는 것을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비 문화에 포함되는 공간 문화도 마찬가지로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레니얼 Z세대 트렌드 2020이라고 하는 책과 최강 소비 권력 Z세대가 온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함과 동시에 밀레니엄 이코노미 이런 것도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네 번째는 디지털 포메이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 자체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변모시키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컨텐츠의 미래라고 하는 그 명저서가 있어요. 근데 조금 두껍고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쉽게 쓰여졌다라고 판단이 되는 디지털 트렌드 2020을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이 졸업 작품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배경, 즉 사회학적인 컨텐츠, 그다음에 인문학적인 컨텐츠 혹은 기술적인 컨텐츠를 제너럴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가는 그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된 부분을 특히 이제 2010 트렌드 웨이브 이거가 아마 2014년까지 나왔으니까 14년까지 그 컨텐츠가 있을 거예요.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걸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를 하시면서 조금 있다가 이 2010 트렌드 웨이브를 설명할 텐데 그것과 트렌드 코리아 2020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테크니컬, 죄송합니다. 미디어 스터디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오토캐드하고 포토샵 일러스트는 뭐 충분히 다 다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맥스의 VLA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라이노 프로그램을 다루면 더 좋을 것 같고 라이노의 패널링이라든지 그라스하퍼를 사용한다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큰 기회가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조사를 했죠.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컴퓨터 능력이 얼마큼 되는지를 대충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 컴퓨터를 얼마큼 다루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원래대로 이러면 안 되죠. 그 컴퓨터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 작품이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면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불행히도 이제 어떤 이 컴퓨테이션에 대한 스킬이 조금 부족한 사람은 많은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이제 졸업작품을 통해서 그 실현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테크니컬 스터디에 관한 부분은 우리 그 스튜디오의 특징 중에 하나가 1대1 디테일까지 다 그립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현장하고 동일한 교육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특별히 어떤 특정한 책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마다 내가 스케치를 해주는 걸 통해 가지고 테크니컬한 부분들, 즉 디테일 상세에 관한 이슈들을 함께 공유를 하면서 풀어 나가도록 합시다. 카페에 보면은 이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2019년 독자를 사로잡은 트렌드 키워드 해가지고 답에서 둘, 넷, 여섯, 여덟, 10개의 어떤 키워드를 가져왔죠. 매너 소비자라든지 그것만이 내 세상, 나나랜드, 그 다음에 밀레니얼 가족, 그
그 다음에 공간의 재탄생, 카멜레온, 데이터 인텔리전스, 감정 대리인, 필환경 시대, 요즘 옛날 뉴트로, 세포 마켓 컨셉을 연출해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키워드는 뉴트로라고 하네요. 뉴트로가 있었고, 두 번째가 컨셉에 대한 연출, 세 번째가 필환경 시대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주제를 대략적으로 가져온 거를 보면은 사실은 요 캐터고리 안에 조금 다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다른 형식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트렌드 코리아 사용 설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많이 나와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2007년부터 시작했던 그런 키워드가 지금 2019년까지 다 합해서 12년 동안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사실 변화라기보다도 또 동일한 것이 다른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느낌을 전환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2010년도 그 트렌드 웨이브, MBC 컬처 리포트라고 하는 책을 한번 봤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들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내용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가 정서적 허기, 그래서 뭐 자발적인 외톨이, 랜덤 채팅, 자기 치유, 그다음에 너는 팬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온라인 작업자족, 인터넷 언어 교환, 쿼러리즘, 그다음에 디지털 디톡스 등이 있었고, 그 밖에 뷰티풀 루저, 컨셉 워킹, 일상적 안심, 집단 지성, 클라우드 소싱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드 넥스트 도어, 그다음에 착한 저한, 신남녀공학, 세컨 라이프, 그다음에 체감형 시대, 코드 그린, 생활의 시대, 한식 한류, 손바닥 IT, 그다음에 겔라 크리에이티브, 기타 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 2010 트렌드 웨이브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트렌드 웨이브에 있는 부분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치유에 관한 부분들이죠. 자, 이게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은 특히나 경쟁이 굉장히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학생이건 선생님이건 일반인이건 혹은 심지어는 어린이건 간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가 필요한 것이고,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상처에 대한 정신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발생된 육체적인 치유, 육체적인 병에 대한 치유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 치유라든지 슬로우 라이프라든지 뭐 산에서 암을 이긴 사람들, 기타 등등 해가지고 치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주제로 제안했던 부분 중에서도 치유에 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컬 푸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로컬 푸드는 내가 그 음식을 먹는 장소로부터 그 음식의 원재재가 30분 혹은 1시간 이런 식으로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를 이제 그 측정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내가 직접 어떤 이 그린 주로 이제 그린 작물들이죠. 그린 녹색 작물들을 내가 직접 재배를 해가지고 먹는다든지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생산된 것을 직접 먹는 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칠레산 뭐죠? 이게 칠레에서 나오는 체리를 하나 먹으려면 그 체리가 실질적으로 배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기 배를 타고 오면 다 썩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버리는 그 기름에 의해서 발생되는 CO2 양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로컬 푸드의 어떤 기본적인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도시 농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옥상이나 옥상 공간 이런 공간을 통해 가지고 텃밭을 일구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크홀릭이란 말이 조선일보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워크홀릭 그래가지고 많이 걷는 아주 매니아처럼 걷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워커홀릭에 관한 트렌드가 우리나라 2010년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올레길이 많이 생겼고 북한산 둘레길, 뭐 제주 올레길 뭐 해가지고
워커홀릭 캠페인이라든지 GPS 드로잉 여기 보면은 GPS를 달고 본인이 가는 지역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나타난 그런 그림들이 하나의 일종의 행위 예술로서 이제 어떤 갤러리에 전시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 다 어떤 걷는 행위를 통해서 정신적인 치유와 육체적인 건강을 동시에 얻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에이지 프리데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젊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50대, 55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을 목전에 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매년 9월 9일 날 홍대 앞 2,000명 정도의 노인이 참여해가지고 교복을 입고 오고 가죽 바지를 입고 오고 미니스커트를 착용한다든지 자, 이 여기 보면 이렇게 얼무늬 이제 복장이 있죠. 이거는 이제 교련복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둘 다 교련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이제 수강을 반드시 해야 돼요. 군사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그 군사 교육을 받을 때 입었던 옷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뭐 뉴트로의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풋나기 금지, 55세 이상 한정, 그래서 다운 에이징, 그래서 젊게 보이려고 하는 연령 파괴의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나이 없는 날, 나이 없이 즐기자, 나이 없는 마을, 나이 없는 사람들, 나이 없는 날, 지난 이야기, 365일 나이 없는 날, 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젊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LD 2.1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시니어에 관한 부분인데 시니어 입장을 고려한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데 LD 2.1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쌓인물들, 도시의 쌓인물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만듭니다. 크게 만들므로써 이 시니어들 뿐만 아니라 어떤 시각 장애인들도 쉽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얘기하면 유니버설 디자인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와인폰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시니어를 위한 근데 그 자판이 굉장히 큼직큼직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니어를 위한 그런 핸드폰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봉사라고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교과목에 이게 포함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주고 심지어 대학교 올라와서도 봉사라고 하는 교과목 혹은 봉사를 반드시 해야지 승급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의 상황을 통해서 봉사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병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회를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국가 혹은 사회가 제시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사진 보면은 이제 그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됐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뻘에 있는 그런 기름들 다 치우고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태안반도에 가면 이 같은 기름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당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나도 한번 가봤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 이 태안반도에 가서 이런 봉사 체험 활동을 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스튜디오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죠. 우리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스타트업 비즈니스, 올해를 창업 원년으로 삼고 이 졸업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창업을 준비하는 그 과정으로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스튜디오에서는 모든 기능의 공간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그거를 단지 창업의 시뮬레이션으로 어떤 형식을 바꾸고 문화 트렌드적인 해석을 통해 가지고 그 주제를 해석을 하도록 하세요. 수업은 월요일과 목요일 날 각각 5, 6, 7교시, 1, 2, 3, 4, 1, 2, 3교시 있는데 수업은 이제 강좌와 여러분들 검사라고 그러죠. 데스크 크리틱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제라고 하는 것은 그 데스크 크리틱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데 월요일날 00시, 즉 월요일날 5, 6, 7교시에 수업이 있다면 그 전날 다 해가지고 밤 12시에 올리도록 하세요. 목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날 밤 12시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 스튜디오 운영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그 대학에서 이 수업을 하는 방식을 보면 교수님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을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지식 전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하나도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선생이 가지고 있는 세계를 학생들한테 전달해 가는 과정은 결국 학생이 선생님보다 훨씬 더 많이 커야 되는데 선생님의 테두리 안에 학생을 가둬놓는 효과가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선생님의 어떤 월드 안에 학생을 가다 놓는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선생님은 학생한테 하나의 자극제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방법론을 제시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극제로서 역할을 하면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얘기를 하면서 각각의 방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고 물론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론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채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은 스스로 디자인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즉, 디자인은 누구로부터 어떤 지식을 받는 그런 수준의 어떤 학문이 아닙니다. 디자인은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자기 자신의 디자인을 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해를 여러분들이 평생 사용하게 될 디자인 언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선생님은 항상 뒤에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튜터의 월드를 그다음에 스튜던트의 월드한테 넣는 방식 이런 것들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살표가 없어져야 됩니다. 여기 지금 X표가 있어야 되는데 빠졌네요.